안녕하세요 여러분. 18강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사실 강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아마 강의를 들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안전사고의 개념과 원인. 자, 안전사고는 공장이나 공사장 등의 인간의 불안정한 행동 및 물리적 환경 조건 등이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자, 안전사고의 형태는 이제 떨어짐, 넘어짐, 깔림,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와 함께 안전사고와 화재, 폭발, 파열 등 물리적 사고가 있으면 산업 현장에서는 끼임, 넘어짐, 떨어짐, 질식 등의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질식이 왜 일어나나 싶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다이소에서 파는 뚝배기 있죠. 그 뚝배기 사람들이 다 구워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구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큰 화로에 이제 뚝배기를 다 엄청나게 많이 넣고 한 번에 굽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이 거기 갇힐 수도 있고, 혹은 큰 냉동고에 갇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질식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자, 안전사고의 원인에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에는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안전장치 불안전한 행동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에는 기술적인 원인, 교육적인 원인, 관리적인 원인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전사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재해냐 인재냐 구분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안전사고는 대부분 인재입니다. 인재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인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시험을 조금 쳐야 되고 지식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 하나 확실하게 합시다.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는 불안전한 행동이 있다. 나머지는 간접적인 요인에는 교육, 그 다음에 관리, 기술적인 원인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원인, 교육적인 원인, 관리적인 원인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대책. 자, 안전사고는 감전, 떨어짐, 넘어짐 등이 있으면 이것은 산업재해의 원인이기도 하다. 자,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산업 현장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활동은 예방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내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방이 가능하면 꼭 예방해야 합니다. 업종 및 직업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별 예방대책으로는 보호구의 착용, 안전화 및 안전복 착용, 그다음 인화성 물질 제거, 사화기가 아니라 소화기인데 선생님이 사씨라 그런지 사화기라고 써버렸나 봐요. 미안해요. 소화기 제거, 소화기 비치, 소화기 제거 아니라 소화기 비치, 누전 차단기 설치 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죠, 지금 화면으로는. 선생님이 PDF 올려놓을 테니까 꼭 읽어봐 주길 바래요. 자, 산업재해 이념. 자, 산업재해 개념.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또는 일이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나 해로운 작업 환경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경우 등 일을 하다가 생기는 사고나 질병을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라고 한다. 네.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두 적용되므로 한 명의 근로자라도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현장 실습을 나갈 때 우리나라 4대 보험이 뭐였죠?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 현장 실습을 나가는 친구들은, 표준 현장 실습 협약서를 쓰는 친구들은 산재는 꼭 가입되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신분이라서 국민연금 3개월 넣는 거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고용보험도 크게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 학생 신분이라서. 하지만 산재는 다치면 보험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꼭 가입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산재. 자, 산재 이해 중에, 산업재해 예방 원칙. 산업 현장의 주요 재해인 요소인 작업자, 작업 환경, 그 다음에 작업 방법. 네. 그리고 기계 설비, 원재료 등과 같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원재료네. 행동이나 상태가 복합적으로 연계될 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의 종류나 경중을 불문하고 하인리히가 제시한 이거 하인리히 법칙 있죠, 이거. 하인리히 법칙 이거 참
네, 하임리 법칙. 하임리가 제한 재예방 사원책을 고려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요인이 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산업재해 이해. 자,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자, 하임리히는 산업안전 원칙의 기초 위에서 재해 예방 원리라는 5가지를 제안한다. 안전관리 조직 사실의 발견, 평가 분석,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 네, 이 5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안전관리할 조직을 만들고 사실 발견,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평가 분석하고 어떻게 고칠지 선정해서 고치자,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특히 공과 계열 학생이면 아마 이건 다 봤을 거라고 믿어요. 공업 계열 학생이면 다 봤을 것 같고, 제가 제빵하는 친구도 아마 여기 이 부분 없더라도 끼임주의 어디 있죠? 끼임주의. 어디 보자. 끼임주의가 안 보이네. 이런 건 많이 봤을 거예요. 고압전기 경고. 왜냐하면 보통 공장이나 큰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220V가 아니라 380V 3상을 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전부 다 고압전기를 잘 경고해야 되고, 특히 실험하는 친구들은 뭐 산화성 물질 경고 이런 거 다 많이 봤을 거고, 그쵸? 용접하는 친구들 고압전기 많이 봤겠죠. 네. 네,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이거 표지판은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이 표지판이 적혀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들어가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산업재해 종료 및 산재 처리. 자, 산업재해 인정사. 산업재해 보상법에서는 사고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네, 업무로 인해서. 근데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등의 자해행위 등으로 발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산업재해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고 출퇴근의 사고는 다음과 같다. 네. 네. 업무상 사고, 여러분,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것도 보통 봐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교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출근 시간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것도 다 인정해 줍니다. 아니면 혹은 선생님이 지금 서산에 있는데 출장을 가서 뭐 금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알았죠? 업무상 사고는 당연히 인정해줘야겠죠. 자, 산업재해 처리 방법, 산업재해 보상 대상 여부. 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다면 산재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1인 이상이 일하는 곳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다치거나 일을 그만두게 두었더라도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을 받아야 되는 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3일 이상 아파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나와요. 네. 그다음 이게 3일이 이유가 3일이 돼야 이제 보통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꼭 산재뿐만 아니라 그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에서도 나와요.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요령은 사고가 났을 때 즉시 관리자한테 알리고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몸을 혹사시키는 건 뭐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러니까 관리한 사람한테 알리고는 가야 돼요. 왜냐면 알려야 그 사람도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이런 게 있고, 장례비는 정말 좀 가슴이 아픈데 이제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주는 돈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오늘은 뭐 강의가 좀 짧네요. 굉장히 짧네요. 근데 여러분은 꼭 PDF 파일로 뽑아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딱히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사례에 나타난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봅시다. 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철골 구조물이 외부 충격에 의해 고정부가 이탈하면서 아래 작업 중인 근로자가 다쳤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게, 달려 있는 게 빠지면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 쳤다는 거죠. 네. 기억 맞고 니은 유해물질. 선박 기름 탱크에 펌프를 교체하는 작업, 용접 작업 중 잔류 오일이 발화하면서
선박이 전수되고 인명피해를 입었다. 자,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거. 여러분, 이거 유해물질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름 정도는 유해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염산. 이 정도는 돼야 유해물질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사례에 의해서 해당하는 안전사고는 의도적인 방화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사례에 의해 해당하는 안전사고는. 포함되죠. 왜냐하면 그 선박이 전수되고 사람이 다쳤잖아요.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이건 포함되는 거고, 이 두 사례 모두 인화성 물질 제거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아니죠. 왜냐면 위에 있는 게 매달려서 떨어졌는데 인화성 물질은 이거 불에 잘 타는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죠. 자, 하인림입니다. 해봅시다. 자, 안전관리 조직. 이거 뭐였죠? 네, 안전관리. 지금 글씨체가 왜 이렇죠? 안전관리 조직, 시정책 선정. 이거 뭐였죠? 네. 선생님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해야 될 게 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존에 선정된 관찰 보고서를 연구한다. 네,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찾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네. 선생님은 문제 풀겠습니다. 자, 지금 소속 근로자가 네, 공원 조성하는 사업에서 네, 빗물이 통하는 관을 이제 땅에 묻다가 굴착된 곳에 혼자 작업 중에 층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붕괴한 토사에 의해 매몰되어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뭐 흙이 무너졌나 봐요.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고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자, 기억. 떨어지면 아니죠. 깔림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 A씨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3일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재해 예방 대책으로 굴착기 기울기 면을 준수해야 된다. 맞죠? 왜냐하면 그 토사가 무너지면서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너무 급하게 돼 있었던 거죠. 완만하게 돼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부상자 한 명 아닙니다. 사망자예요. 네, 부상자는 아닙니다. 좋아요. 뭐 강의가 너무 빨리 끝났네요. 근데 여러분은 제발 PDF 파일 보고 제발 뽑아서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제발입니다. 알았죠?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